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on-stationary process, 특히 이 trend stationary process, 즉 말하자면 저희가 XT라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렇게 타임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타임 트렌드가 붙어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로 변환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스타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타임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 즉 이렇게 되면 이 펄스 디퍼런스가 무빙 에버리지와 이런 상수로 붙어 있는 이것을 저희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요게 이런 식으로 타임 트렌드가 붙어 있는 것을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on-stationary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stationary 프로세스가 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변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트렌드를 없애버리는 아니면 유닛 프로세스를 스테이션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트렌드를 직접 제거해 버리거나 아니면 first difference, 그러니까 이번 기에서 전 기수를 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트렌드 스테이션의 프로세스 혹은 유닛 프로세스를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 파서블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임 트렌드를 그냥 제거해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1차 차분을 해보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 각각이 굿 캔디딧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타임 트렌드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서 타임 트렌드를 빼보겠습니다. 이것이 타임 트렌드죠.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빙 에버리지죠. 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통상적인 무빙 에버리지, 뭐 예를 들면 P 프로세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 트렌드를 차감을 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된다. 통상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타임 트렌드 스테이션 프로세스 요것을 1차 차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기수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t-1기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차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포맷은 여기에다가 어떤 상수 t 하고 그 다음에 t에 관련된 어떤 함수들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상수, 이 부분이 bu분 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입니까? 타임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1차 차분을 하시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닛 루트 프로세스로 바뀌기 때문에 타임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1차 차분을 해봐야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되고 스테이셔너리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차분은 방식이 아니다. 즉 타임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subtract 타임 트렌드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1차 차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1차 차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 xt-xt-1이 세타라는 함수와 가장 심플하게 해서 그냥 현재 디스터번스 텀만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t의 t-1의 1차 차분이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t-1과 t-2의 1차 차분이 되면 2t와 t-1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1기까지 쭉 가시게 되면 세타라는 상수와 2의 first disturbance term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열별로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전부 다 지워져서 결국에는 2t만 남게 되고 xt만 남게 되고 x0는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세타라는 항수가 여기 t개만큼 붙어 있겠죠. 그렇게 남기게 되고 디스터번스 텀이 전부 다 2,1부터 2의 t까지 전부 다 모여서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베어런스를 한번 구해 볼 텐데 xt에서 세타 t를 이렇게 한쪽에 몰고
요것을 한쪽에 몰겠습니다. 자, 이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요 x0는 주어진 값이라고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다 디스터번스 텀들이니까 IID 디스텀일 경우에는 요게 지금 각각의 variance of 각각의 2의 i가 요게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t개만큼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값이니까 variance가 0이고 요것의 variance가 어떻게 됩니까? t의 세타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의 t의 세타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t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variance가 늘어난다 라는 것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자, 유닛 루트 프로세스를 first difference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디스터번스 텀만 남기 때문에 스테이셔널 해지긴 합니다. 스테이셔널 해지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닛 루트에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유닛 루트를 그냥 1차 차분하시게 되면 그냥 심플리 1차 차분하시게 되면 유닛 루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1차 차분하시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되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 이쪽 결론이고, 즉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1차 차분해라. 그러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된다는 것이고, 자, 만약에 우리가 타임 트렌드를 소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임 트렌드를 소거해서 이런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 하긴 되긴 되는데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시간에 리니어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위에서 공부했을 때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xt가 알파에 감마 t에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타임 트렌드를 이렇게 소거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이런 거일 경우에는 타임 트렌드를 차분을 해주면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가 되니까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우에 first difference를 타임 트렌드가 있는 경우에 first difference 하시게 되면 그냥 유닛 루트 프로세스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정리한 대로 트렌드 스테이셔너리일 경우에는 타임 트렌드를 차감해주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first difference, 그러니까 x의 t에서 x의 t-1개를 차감을 해주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된다. 그래서 각각의 non stationary의 세팅에 따라서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스태티스티컬리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리즈가 유닛 루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되느냐 라는 것을 고안하는 게 지금 유명한 게 디키폴러 테스트가 되겠죠. 자, 이 테스트의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자, XT 우리가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어떤 상수 세타를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한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 붙는다 칩시다. 붙는다고 치게 되면 요 베타가 되게 되고 ET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유닛 루트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면 이 항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널 하이퍼시스는 베타가 0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런 세팅에서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아니고 스테이셔너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시게 되면, 자, 요 세팅을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쓰시게 되면 x의 t 마이너스 x의 t 마이너스 1이 지금 베타의 x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2t가 되고, 요것을 다시 모아보면 x의 1 플러스 베타의 x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2t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x의 t가 1 플러스 베타의 x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 함은 저희가 t에 대해서 이 타임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요 평균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에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기는 어떻게 됩니까? 민으로 자꾸 리버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되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값에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왜? 전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전기에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1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게 되면 스테이셔너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키 풀러 테스트의 기본 세팅은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테스트하느냐, 베타가 0이면 유닛 루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이런 세팅을 디키 풀러 테스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실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베타 값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자, 이것을 OLS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것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뭐 T 테스트나 노멀 테스트 이런 것을 실행을 어떤 걸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베타가 0이냐 아니면 1-1보다 작냐,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일단 OLS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OLS라고 하면 요 리그레션 방식에서 요 잔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베타의 추정치를 구한 다음에 그런 베타의 추정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차의 제곱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목적 함수를 L로 놓게 되고, 자, 잔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요런 세팅에서 요런 심플 리그레션에서 YT를 XT로 설명하게 되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irst order 컨디션을 두 개를 세팅을 하죠. 요런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알파, 그 다음에 요런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베타, 요 두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first order 컨디션 두 개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 order 컨디션. 자, 그 목적 함수 L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알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differentiating을 with respect to 알파로 하게 돼서 그것을 0으로 놓게 되면, 자, 위에 있는 목적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파의 에스티메이트는 y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다가 베타, 어떤 추정된 베타치를 곱한 것을 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first order condition은 목적 함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 요 함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우리가 알파의 추정치는 이렇게 미리 정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끼워 놓고 요것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것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리어레인지를 하게 되면 요렇게 묶고 요 앞에 두 개를 이렇게 묶고 뒤에를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것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요거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베타 앞에 붙은 상수 한 번 더 써주게 되고 해서 0으로 놓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베타에 대해 이것을 0으로 놓고 그것을 베타에 대해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조금 더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 뒤에 요 두 개를 위아래로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는 코베런스 XY가 되고 밑에는 베런스 오브 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매트릭스 형식으로 그냥 쓰시게 되면 베타 해지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x라는 거, x 시그마 xt의 x바, 그 다음에 xt의 x바, 자, 요것이 지금 매트리스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게 분모했으니까 요것을 인버스로 놓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것은 지금 요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놓게 되고, 자, 그런데 y는 한편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이 원래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면 요렇게 지워지게 되니까 베타의 추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트루 베타에다가 뒤에 이런 식이 붙어 있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셋이고, 요것은 랜덤 베어리블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상수니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요것은 지금 요 베타 햇이라는 요 우리가 어떤
스태티스틱을 정하면 그 스태티스틱은 뭐에 따라서 변합니까? E라는 디스터번스 텀, 노멀이죠. 노멀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변하는데 얼마만큼 달려 있다? 요만큼 더 변한다. 요만큼 달려 있는 것만큼 변하니까 이것을 어떤 웨이트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노멀이고 이것은 상수니까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서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요 베타라는 추정치를 구하게 되면 E라는 노멀 베리어블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되는구나. 요만큼의 웨이트를 주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것이 E가 노멀이라면 이것도 노멀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타 햇이 노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베리언스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리언스를 한번 구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베타의 추정치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자,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요것의 베리언스만 구하면 됩니다. 왜? 요것은 상수니까 베리언스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형식을 이용할 겁니다. 어떤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을 때 앞에 C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붙어서 C의 제곱만큼 베리언스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이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요런 베리언스 2 나오고 요것만큼 C 제곱이니까 매트릭스 폼이니까 앞뒤로 노란색만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 베리언스 오브 2는 이렇게 오메가라는 매트릭스 숫자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앞에 X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베타라는 베리언스, 우리가 OLS 구하게 됐을 때 그 베리언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을 하고 있는 요 Y라는 것을 관측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데이터셋 X를 앞에만큼 묻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뭡니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of, 예를 들면 베리언스 of 베타 1, 베타 1 이런 식으로, 베타 1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베리언스 of 베타 1, 코베리언스 of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만약에 P개의 베타가 있다면 P by P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게 돼서 이 매트릭스 베리언스 앞에 노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하게 된다. 즉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베타의 추정치가 널 하이퍼시스는 뭡니까? 이 베타가 만약에 하나라 그러면 베타가 0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닛 루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고, 베타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것이다 하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었을 때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런 식의 노멀을 따르게 되고, 다만 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파퓰레이션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샘플 베리언스를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T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평균이고 요것이 분산인데, 다만 요 시그마 오메가라는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샘플에 추정한 요것 대신에 요것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T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것이 디키폴러 테스트가 된다. 디키폴러 테스트는 무엇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x의 t-1 어떤 상수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2t 이렇게 베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의 세팅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유닛 루트 프로세스인지를, 요 xt를 유닛 루트 프로세스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요때 요 베타와 요 알파에 대해서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t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그 t 스태티스틱이 0의 근처에 있다 하게 되면 너를 억셉트를 하는 것이고, 그럼 유닛 루트 프로세스인 것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의미 있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4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on stationary 프로세스, 즉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와 유닛 루트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로 바꾸는 적절한 합당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즉 말씀드리면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트렌드 항을 차감을 해버리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고, 유닛 루트 프로세스는 그냥 first difference, 그러니까 xt에서 xt-1을 차감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이 자체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루트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 프로세스가 유닛 루트 프로세스인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디키폴러 테스트이고, 그 인투이션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세팅을 타임 시리즈 세팅을 하게 됐을 때 스테이션 유닛 루트 프로세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세팅이 좀 잘못됐네. xt-xt-1이 x의 t-1에 여기 베타 플러스 2t가 되니까 x의 t를 1 플러스 베타의 x의 t-1 플러스 2t가 됐을 때 이 베타가 0이 되면 유닛 루트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고 이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된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런 디스트리뷰션 하에서 검증하는 것이 디키 폴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